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3월 24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매매해가지고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 개인 유튜브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에 누적 승률 30%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세 종목이 그렇게 큰 등락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세 종목을 다시 한번 선정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고 마음에 든 종목이 있으면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정해줬죠. 첫 번째 원칙은 손절량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매수가나 목표가는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해 가지고 한번 30% 수익률을 한번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30% 도전 프로젝트 영상은 매주 일요일 날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매주 일요일 날 영상을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죠.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은 이제 중국에서 하나의 경제 포럼이 있네요. 보아오 포럼이 있죠. 이 보아오 포럼은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네요.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지역 경제 포럼이죠. 이 경제 포럼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국가 주석도 참석을 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CEO들도 참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팀쿡이 참석을 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CEO, 블랙스톤 CEO 등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도 참석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여러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여기서 또 나온 내용들이 우리 증시에 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포럼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그 에어로봇 로봇 관련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엔젤 로보티스가 상장을 하죠. 이 엔젤 로보티스가 상장을 하면은 로봇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죠. 28일 날은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대부분 기업들이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사 수포 주총대회가 목요일 날 되겠죠.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 700개 이상이 지금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시간 나시면은 이렇게 주총도 한번 가보시면은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주식 매매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총 같은 것도 한번 참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주식 투자하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많은 대화를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도 여러분들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주총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영국하고 그다음에 미국, 홍콩 증시 같은 증시들이 휴장을 합니다. 금요일 날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됩니다. 미국에는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CPI가 있고, 그 다음에 PCE 물가 지표가 있죠. 이번 금요일 날은 2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우리가 PCE라 그러죠. 헤드라인은 2.5%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근원은 우리가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것을 근원이라고 그러죠. 근원은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근원 PC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물가지표가 근원 PC 물가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근원 PC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예상치 정도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6월부터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물가 PC 물가 지표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금요일 날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네요.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반도체표가 반도체 포럼 같은 것을 엽니다. 2024 맥콤이라고 하는 포럼이 열린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2024년 그러니까 3월 26일 날이죠. 26일 날은 화요일부터 그 다음에 27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이 2024 맥콤에서는 어떤 세미나가 열리냐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업체하고 기술 제공업체하고 협력하는 내부팀을 구성하여 메모리 병목 현상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메모리 병목 현상이란 거죠.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를 빨리 개발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D램이 일반 D램 가지고는 우리가 최근에 그 메모리 양이나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최근 HBM이란 고대역 반도체를 개발을 했죠. 그래 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고대역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HBM이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반도체로 CSL이라는 반도체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CSL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맥콤에 가가지고 이 CSL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CSL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CSL 관련주가 네오캠이라는 종목이 있고 엑스코인이라는 종목 최근 주가 너무 잘 오르죠.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가 있고 솔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CSL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26일 날, 27일 날은 이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 주 지수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지수는 일단은 상방적으로 보자는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 시장에서 악재를 하나 찾는다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고 그 다른 악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쪽으로 상방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1분기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저는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죠. 4월 첫째 주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호재로 작용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죠. 근데 원래 그 최종 방안을 원래 6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죠. 6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주말에 나온 내용이 그거죠. 한 달 앞당겨 가지고 5월 달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것도 기업 밸류업 정책도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죠.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앙은행들의 포인트는 그거죠. 거의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죠. 영란은행 같은 데도 6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유럽중앙은행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미국도 그러고요. 최근 주요 국가 중에서 스위스가 이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도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종합지수는 저는 2700에서 2800 사이에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결국 지수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투자하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관심 가질 종목 3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대형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지금 눌림목 조정받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조선주가 가장 상승했던 이유가 그거죠. 미국의 철강노조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라 그런 청원을 했죠. 그러면서 미중 간의 조선업 무역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조선업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조선가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2009년도에 189포인트를 기록했죠. 지금은 1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에 6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조선을 고가에 수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신조선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또 조선주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금년도 조선 수주 목표를 잡았죠. 근데 벌써 지금 한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올 목표치 수주 목표의 43%를 달성했고, 특히 현대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는 이제 벌써 60%를 지금 금년 수주 목표의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하까지 선박이 수주가 호조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조선업종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선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러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해양 플랜트는 그거죠. 바다에서 원유를 최고라는 것을 해양 플랜트죠.
세계에서 가장 해양 프린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죠. 최근 유가도 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저런 삼성중공업의 호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삼성중공업 최근에 상승을 한 후 최근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죠. 다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보면 이번 주에는 또 삼성중공업의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손절 라인은 제가 보면은 8,400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제가 보면은 11,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손절 라인은 8,400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두 번째로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이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이것은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아이바이오로직스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상장을 한 항체 신약 개발 업체답니다. 항체 신약이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자 보면은 여러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세균 같은 거, 그러니까 적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그것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 이게 쉽게 말해서 암세포 같은 것을 항원이라고 그러죠. 그 항원을 공격해 가지고 막을 면역을 그러니까 사멸시킬 수 있는 거. 만약에 그 항원 같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멸시키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항체입니다. 항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을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항체를 개발하는 업체라는 얘기죠. 자, 자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연구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체 신약 플랫폼,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4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전도 5건을 했답니다. 기술이전도 5건이나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12종이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약바이오 종목을 고를 때 2가지를 따지라 그러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 그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1개 가지고 있다. 신약 후보 물질 1개 가지고 있다면 그 1개를 임상이 실패하면 주가의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관련주를 선택할 때는 신약 후보 물질이 몇 개를 가지고 임상하는 것을 따지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12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요.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이 12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이오 관련주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그 기술력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을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대신 검증해 주는 것이죠.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술 이전,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5건이 지금 했다는 얘기죠. 5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2종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5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요. 아이바이오노시스 신규 상장한 후 주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금 8,000원대에서 바닥을 치고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한 2주 이상 행보 양상을 보이다가 어제 금요일 날 거래가 좀 터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바이오노지스 손절 라인은 내가 보면은 12,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한번 잡고 한번 접근해 오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바이오노직스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 순환매가 빠르게 줄고 있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은 최근 이제 전통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그 중에 뭐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은 내가 보면은 뭐 지금 기가비스 같은 종목이 좀 덜 오른 거. 그다음에 테스 같은 종목, 유니셈 같은 종목도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못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바닥권에서 지금 이번에 반도체 서부장 중에 철저히 소외된 종목이죠. 또 보면은 유니셈 같은 종목도 주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됐죠. 유니셈도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죠. 얘도 칠레하고 스크루버를 만드는 업체인데 얘도 소외됐죠. 그 다음에 테스도 보면은 철저하게 소외됐죠. 제가 보면은 지금 전통 반도체 소부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 종목은 소외가 됐던 종목 같아요. 테스, 유니셈, 그 다음에 기가비스가 좀 소외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IP 업체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얘 같은 것은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업체죠. 이제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들을 빠른 그 속도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IP란 것이 여기서는 지적 재산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초미세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핀셋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것은 이 핀셋 공정에서 설계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죠. 이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가 삼성전자겠죠. 그다음에 디자이너스 우리나라 디자이너스는 에이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에이징랜드가 있죠. 이런 파운드리 업체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스에게 얘들의 그 지적 재산권 IP를 팔아가지고 노열티를 받고 돈을 벌고 있는 업체죠. 이런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고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 개발되고 있죠. 인공지능 반도체 수혜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대표적인 수혜주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출시를 했는데 갤럭시 S24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도 하반기에 아이폰 15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다가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제가 보면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마이너스 출발하면 한번 사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손절 라인은 제가 제시한다면은 35,000원 정도 보시고요. 35,000원 정도.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5,000원 정도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이제 저도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매매를 하시고 내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후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로 될 수 있으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3월 24일이죠. 일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장중에 계속 주중에 제가 좋은 영상들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신 분들 꼭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칩니다.